주변 반경 한 500m 안쪽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가구 수가 증가되는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해서 소외되어 있는 대지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구옥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소위 이제 변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남겨져 있는 대지인데 각자 도생하는 것 같아요. 필지별로, 아니면 건축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들, 주거의 형태를 유지하시는 분들, 바뀌는 분들, 이렇게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재개발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이 해당 필지는 원래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주거 자체에 대한 임대 그 가능성이 어쩌면 예전보다는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주변 상황과 더불어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거의 목적을 그대로 가져가는가, 그 다음에 신축인가 대수선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거보다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건축주가 필요한 작은 시설들의 집합체로서 접근하는 게 맞다. 페이스리프트는 자동차 산업에서 좀 더 많이 쓰는 단어이고요. 공정 전체나 아니면 산업에서 필요한 그 라인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그 범위를 정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용어거든요. 결국 이 주변에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이 바뀌고 여기는 소외되었을 때 이 건물이 용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동선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수정될 때 다시 옛날에 어떤 그런 관심이나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이 건물이 상업적 내지는 다른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 유지하는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굉장히 많이 내외부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전략들로 대수선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서울의 많은 그 지구 중에서 이제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나서 현황도로로 쓰이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인근 경계선하고의 물려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신축으로 가기에 이제 시간적인 어떤 제약들이 있었고, 땅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1층에 대한 주차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 사실 거의 1층은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상업시설로서 내지는 이 주변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1층의 역할을 본다면 신축보다는 아무래도 대수선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 건축주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 조금 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에는 여러 그 세대로 나눠져 있어서 사용했던 건물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도 이게 다가구의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눈에 좀 덜 띄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단일 건물로서 하나의 아이코닉적인 건물로 읽혀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요청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런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계층이 아니라 3계층의 높이를 갖고 있는 주택이어서 그 계단실이라는 것 자체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코너의 얼굴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가장 이 건물의 원본을 봤을 때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외부 계단인데 불법적으로 샤시 같은 거를 달아서 내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지어지기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여졌던 그 어휘였던 것 같고요. 그 계단이라는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고 얘를 정말로 일부, 그러니까 건물의 내부로 포함을 시키면서 걔네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좀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계단이 코너를 유지하고 있었고
코너는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길에서는 이게 1층이 이제 주거의 적인 영역이 아니고 조금은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 어디가 입구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입구를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인면상에서 건물의 사이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과장되게,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입구구나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조금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는 용어에서 조금 저희 의도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아예 다른 그 새로운 건물처럼 보이는 게 외벽에서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보이고 도로에서 인지되기 쉬운, 그러니까 밝은 타일을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벽돌 내지는 그거보다 더 돌에 가까운 모양의 아주 작지만 볼륨감을 역설적으로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중량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재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로 되어 있는 혹두기 돌 타일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그 도로를 따라서 진입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그 부분만 조금 알루미늄 클래딩으로 마감을 선택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좀 대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감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1층이라고 보시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지하의 개념이었었고요. 지금 저희가 변환을 한 거는 1층 같은 경우는 독립서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작가분이 초대되거나 갤러리처럼 자기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서 마련이 되어 있고, 3층은 건축주분의 작업실 또는 이제 회의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4층은 이제 증축이 된 부분인데 오픈 키친을 마련을 했고, 이제 외부에서 초대를 해서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순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에 대한 그 수정이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볼 때, 내력벽이 철거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외벽 자체로 그 구조적인 성능을 다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철제 기둥, 스틸 기둥을 가지고 그 필요한 해석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코너에 적어도 한 개씩 내지는 그 중간에 한 개 해서 베일을 2개로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둥 수가 필요하게 되고, 기둥을 일반적인 그 철제 스틸 기둥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하고 관련해서 그 콘크리트 벽이 주변으로 반벽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벽체를 따라서 콘크리트 벽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바닥 면적 그대로를 일단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고칠 때 수반되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감재 안에 너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 건물의 구조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더불어서 혹여 어떤 배관이나 이런 전선 이런 것들이 마감 너머가 아닌 구체나 아니면 벽돌의 그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때 이제 즉석으로 뭐 바뀌거나 다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점도 많겠지만, 단점 내지는 그 고치는 것들을 실행을 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알아보셔야 할 사항들은, 실제로 이게 정말 고칠 수 있는 집인지, 고쳐서 문제가 없는 집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방법인데, 건물의 구조가 충분한 것인지는 구조 안전 진단을 받는 또 용역을 수행을 해야 하고, 고치더라도 실제로 고치는 행위 안에서 그 기능을 완전히 다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 방수나 아니면 구조의 불확실성, 아니 불안정성, 뭐 숨겨져 있는
배관의 노후, 사실은 잘 고쳤어도 추후에 이제 다른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건축사 설계비 자체가 1.5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되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거나 본인이 유지하고 싶은 어떤 그 오리지널 그 원래 것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한 시대에 대한 기록의 개념이 조금 있고 요즘엔 또 그것들이 이제 옛날 거라서 이제 뭐 촌스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어떤 문화적인 것들로 자산의 하나로 인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건축적인 어휘라든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것들을 읽어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백지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의 것들을 조금 이해해가면서 우리의 어휘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싸진 않지만 그 안에서 그 1층의 가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축했을 때보다 대수선했을 때가 더 면적이 더 확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감성적인 측면에서 9억이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지역 주민들은 늘 같은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창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오랫동안을 그 집이 같은 방향으로 기능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신축하고는 조금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대별로 건축물이 갖고 있는 얼굴이나 표정들이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단독주택이었던 것을 대수선을 했는데 뭐 60년대 이후부터는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어떤 건설의 방법이라든지 사용되었던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상들을 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어떠한 조건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옛날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에서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수선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시대에 이런 건물을 이런 구조로 지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적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전에 다른 대수선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남겨져 있는 히스토리들을 하나씩 현장에서 발견할 때마다 단순히 예쁘게 그냥 만든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사회적인 어떤 건축가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도시적인 이런 책임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이제 지켜지고 이렇게 모였을 때 대수선이 갖는 도시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트렌드로만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로만 그냥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